요즘 대학생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혼자 하면 머리 아픈 고민들도 슬기롭게 공유하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슬기로운 건대생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수강신청 기간을 맞아 선배님과 후배님 모시고 수강신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텔라 부원인 김서은 학우와 뉴텔라 총무임장 유종현 학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인사를 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또 선배님과 후배님으로서 모신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2학기 수강신청이 촬영일 당일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8월 18일까지 4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자, 많은 학우분들이 수강신청을 앞두고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유종현 선배님이 오늘 또 벌써 4학년 수강신청을 하고 오셨잖아요. 오늘 수강신청 또 어떻게 잘 되셨나요?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올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와. 아니, 그러니까 1순위를 못 잡아도 제가 마련해낸 그 B안 이런 거 다 적잖아요. 네. 혹시 이거 놓치면 뭐 하겠다. 전 그 안에서 항상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막학기라서 수업을 2개만 들으면 되거든요. 2개는 쉽게 가볍게 성공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종현 선배님이 또 올크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 수강 신청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패널분들이 좀 이런 거는 학우분들이 꼭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그런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그거 같아요. 속도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클릭일 거고,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하는 첫 클릭이 중요하고,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냐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2번 이제 순서를 해서 4개를 넣어야 된다. 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자기만의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어찌됐든 4번까지 밀고 가고 4번이 끝났을 때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대처까지, 그러니까 MBTI상 제2의 영역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자 최대한 많은 거를 초반에 확보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영상이 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이 전체 수강 신청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 그런가요? 이번 주 금요일 1학년 1학년 네. 전체 수강 신청이 다음 주 네. 8월 23일이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꼭 보겠지만 전체 수강 신청은 존버입니다. 이게 어떻게든 자리가 나요. 진짜 여러분들 어떤 꼴 수업도 한두 자리는 무조건 비고, 요즘 또 그 매크로 방지 때문에 바로바로 안 맞아. 되고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붙들고 계십시오. 언젠간 옵니다. 제가 이건 진짜 꿀팁. 제가 이걸로 다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뭐 서은 학우님은 어떤 수강 신청 꿀팁이 있는지. 우선 수강 신청은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많은 분들이 PC방을 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거에 많은 영향을 그냥 소신 발언을 하자면 그렇게까지 많이 받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안 가요. 네, 저도 그냥 항상 노트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냥 속도. 네, 누가 뭐라 해도 속도가 제일 정석적으로 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지난 학기 처음 근데 김선하고도 전 대학에 있으니까 네. 아무튼 뭐 지난 학기 기준으로 성과가 어땠습니까? 지난 학기에 네, 처음이라고 가정하면은 우선 과연 꿀팁을 줄 만한 사람인가?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처음에 누른 것 빼고 다 성공했습니다. 우와, 그것도 쉽지도 않은데. 되게 특이한 경우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에 누른 걸 실패하고 제가 멘탈이 사실 많이 나갔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나머지를 다 눌러서 결론적으로 나머지를 다 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멘탈 나가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김예성하고는 네네. 수강 신청 어디서 해요? 저는 항상 PC방에 가서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아까 이제 유종현 선배님과 이제 서은 후배님이 말씀해주신 걸 다 못 지킨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1학년 1학기 수강 신청 말고는 다 실패를 했던 사람으로서 딱 하나가 막히니까 당황을 해서 제가 다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꿀팁은 이제 좀 현명하게 나의 이런 당황함을 대처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가라. 그러면 옆에서?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어리버리타고 있을 때 옆에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자기가 좀 해주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는 학년이 달라야 됩니다. 아. 두 명이 학년이 같으면 서로 못 도와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왜 개인적으로 PC방을 안 가는 거 같냐라고 하잖아요.
PC방 하면은 컴퓨터 속도 때문인데 우리나라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차이는 없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시간에 다가갈 때 나오는 그 단체 소리, 그 알람음과 그 맞아요. 뒤에 나오는 탄식이 멘탈을 공격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자만의 안정적인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유종현 패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1학년 1학기 때 성공했을 때는 그때 본가에서 있고 나머지를 다 PC방에서 있는데 다 실패를 했거든요. 이번에 한번 다시 아 그럴까요? 그냥 방구석에서 한번 책임은 안 지는데 네. 해보세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또 다양한 꿀팁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꿀팁 말고도 실제로 수강 신청 혹은 뭐 시간표를 짤 때 이렇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교양에도 다양한 유형이 이렇게 존재한다던가 아니면 뭐 전선이나 지교 같은 것도 우리가 다양한 대안으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뭐 서은아구님이나 동현아구님은 그 지교나 전선 같은 거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걸 말고 다른 학과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1학년 1학기까지밖에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긴 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수강학번으로 이미 수강이 확정이 된 거는 정치, 외교, 정치학개론을 하나 담아놨습니다. 이소연 학우님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제 문과대에서 좀 지교를 돌려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러진 않았고 이게 지난주부터 참 제가 정치외교학과 쪽을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똑같이 사실은 정외과 지교를 그러니까 다전공 지교 하나를 추가로 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들은 거 말고는 저는 다 미컴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미컴 지교가 전 제일 좋다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미컴 학우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수업을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조금 특이하게 저는 그 사학과 지교를 하나 들었었거든요, 작년에. 사실 저는 그때는 뭔가 그 수업이 듣고 싶어서 들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코너 1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택지가 이제 강의가 제가 듣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새로운 거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제가 문화예술사라는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성적은 괜찮게 받았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온 게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좀 해오던 게 좀 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하더라고요. 또 학우분들이 근데 또 본인의 그런 관심 분야를 잘 생각을 하셔서 또 새로운 단과대 안에서 다른 과목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제 추가 학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유종현 학우는 혹시 지금까지 이제 여러 학기 수강하시면서 추가 학점 실제로 그 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다전공을 하면은 무조건 1학점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전공하면은 1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저 정확하게 이제 뭘 하면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성적이랑 그 다음에 다전공을 하면은 전 항상 그래서 다전공을 2학년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 계속 20학점으로 계속 들어왔어서 그래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혹시 김서은 학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1학년 2학기를 수강하실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항상 우리가 학생들이 하는 고민이 뭐 추가 학점을 성적을 잘 받아서 받거나 해도 그 학점을 꽉 채워서 들을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로만 들을지가 고민일 것 같은데 서은 학우는 만약에 뭐 성적 그런 걸로 추가 학점을 받게 되신다면 또 학점을 꽉 채워 들을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우선 지금 저 1학년 같은 경우에 문과대는 최대가 19학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19를 우선 최대한 채웠고요. 앞으로도 쭉 채워서 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학년이 낮을 때 좀 채워서 들어야지 고학년에 갔을 때 좀 편해진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꽉 채워서 들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안 그래도 많은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저학년일 때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놓고 고학년 때 부담을 줄여라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수강 신청을 주제로 하는 김에 이 내용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꿀 교양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유종현 학우부터 후배들에게 추천하는 이것만은 꼭 들어야 한다 싶은 그런 과목이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꿀 교양의 정의가 조금씩 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두 분께서 생각하실 꿀 교양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후배님들 생각하신 꿀 교양은 어떤 느낌인가? 저는
그 수업 같은 경우에 뭐 과제가 없고 이런 꿀교양들도 꿀교양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마지막에 봤을 때 결과가 좋아야지 모든 기억들이 좀 미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꿀교양은 성적을 좀 잘 주시는, 그러니까 플러스를 잘 붙여주시는 그런 수업이 꿀교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은아버님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들어봤어요. 일단 좀 그냥 명강의로 소문난 그런 교양도 들어봤고 그냥 성적 잘 주는 걸로 유명한 그런 교양도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을 잘 받는 강의도 당연히 결론적으로 좋지만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뭔가 저한테 유익하다고 느껴지고 아 대학 다니면서 이런 수업은 한 번쯤 꼭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느껴지는 수업이 저는 제가 한 학기가 끝났을 때 되게 보람차고 아 남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꿀강의가 뭐 서은아부님이 말씀도 맞지만 좀 우리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걸 배우는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든 거를 합쳐서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오. 제가 오늘 봤던 거 약간 그런 강의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강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거를 두 분께서 지금 쉽게 하면 성적, 그러니까 결과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이 두 가지인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면서 정말 유의미하게 남을 수 있는 강의인 것 같아요. 우선은 과목 이름 먼저 말씀드리면 자 받아 적으세요. 인구의 정치학. 이연출 정치외교학과 이연출 교수님이 하시는 심화교양 인구의 정치학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선은 영역은 사고력 증진이고요. 받아 적으세요. 1627 1627 저도 받아 적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꿀교양 추천하기 전에 잠깐 다른 얘기 갔다 가면은 네. 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꿀교양 추천을 해달라고 이제 진행자님께서 네. 미리 준비를 하는데 네. 걱정이 좀 있습니다. 하나가. 네, 어떤 게 걱정이 있어요? 그 이제 이 영상을 본 1학번 분들은 갑자기 근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전설의 이제 2019년 유소공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유명인 서울린공 유소 교라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역사 문화라는 지금도 있긴 해요. 근데 네. 당시랑 많이 바뀌었는데 당시 서울 역사 문화는 정말 학생들한테 편한 강의였어요. 격주로 수업을 하고 강의실에서 나머지 한 주는 뭐 경복궁이나 그러니까 서울 역사 관광지를 가는 거예요. 광화문. 거기서 교수님이 강의를 쫙 해주세요. 너무 재밌는 거죠. 수업도 2번을 하나 하고 솔직히 추석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말 영상 팀플 영상 제출을 하면 되는데 미컴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19년도 1학기 때 후배들 밥 사주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후배님들이 선배들한테 이걸 제가 열심히 추천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1학번 미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걸 들어갔습니다. 거의 미컴 지교 마냥. 근데 교수님이 바뀌었어요. 그냥 강의실 수업이 됐어요. 그저 그런 수업으로.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우선은 제가 그래서 확인하고 왔는데 이번 2학기 때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 네, 교수님도 듣고 제가 그 선배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덧붙여보자면 제가 실제로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서울 역사. 네, 제가 그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또 제가 작년 2학기 때 수강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코로나 그게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완전히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 같은 교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면 그 교수님도 완전 그냥 100% 역사 수업으로만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목이 약간 강의명이 좀 흥미롭잖아요. 뭔가 서울의 문화? 뭔가 좀 새로운 걸 배우나? 해서 들은 건데 그냥 한국사를 배우는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을 했고 그래서 학우분들이 좀 그 수업을 수강하실 거면 한 번 더 재차 고민을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인구의 정치학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은 우선은 뭐 너무 많은데 할 얘기가 우선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리면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배웠을 때 보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나랑 실생활이랑 전혀 맞지는 않는데 정말 배우니까 좋은 내용이 있지만 인구의 정치학이라고 딱 들으면 알겠죠. 인구 문제를 다룹니다. 대한민국이 또 이제 저희가 언론도 미컴이고 또 언론을 하는 소모임으로서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엄청 고민이 많고 뭐 미리 좀 얘기하자면 2학기의 학술답사 주제도 저희가 또 인구와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인구 그런 측면에서 다루시고요. 또 교수님이 이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논문도 자주 내시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말은 어떤 걸까요? 수업 내용이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엄청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업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 플립드 러닝 수업입니다. 플립드 러닝 수업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토론식 강의라고 하는데 토론을 몇 번, 한 3번인가?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에 절대평가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만 참여하면 모두가 다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되게 좋은 학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나이스하십니다. 이현주 교수님께서 또 우리 뭐 대외협력처장으로도 계시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교수님 수업 딱 하나 듣고서 좀 친해지시면은 여러모로 또 많은 조언과 이런 걸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인구의 정치학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약간 그 인구 수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럼 혹시 유정현 학우님이 그 수업 듣고 나서 뭔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혹시 좀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OT였는지 아니면 첫 번째 강의였는지는 기억나는데 세대 간정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구 문제를 다룰 때 요즘 사실 우리나라도 뭐 연금이다 이거 하면서 저희 청년층과 노년층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그 강의에서 했던 게 뭐냐면 당장 우리가 아니로 인구 문제는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담론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걸 처음에 강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조금 약간 아찔했었던. 왜냐면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근데 점점 심해지고 과연 그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줄 것인가. 이런 내용을 듣고서 정말 큰 감명을 받고 어쩌면 초반에 그런 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은아구님은 이제 한 학기 건국대학교에서 다니셨잖아요. 1학기 때 뭐 들었던 교양 중에 좀 괜찮았다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듣고 싶은 그런 수업이 있을까요? 제가 괜찮았던 강의는 신교 중에 그 매스미디어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정성은 교수님이 하셨던 수업인데 우선 미컴 학우분들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미컴을 다전공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이걸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교수님이 미컴 교수님은 아니신데 되게 미컴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미컴 학우들 입장에서는 수업 내용과 거의 많은 게 겹쳐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과제가 큰 과제들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붙여주신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한 가지를 추천을 해보면 저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 그 대화의 지혜와 기법이라는 교양을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대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거는 내가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수강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좋았던 이유가 일단 아까 종현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너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애정이 가득가득 있으신 게 항상 느껴졌고 왜냐면 그 수업이 인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웬만하면 얼굴과 이름을 다 외우세요. 그거부터가 일단 학생으로서의 감동이었고 교수님이 정말 이 수업을 열정적으로 임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이제 매 차시마다 애초에 이 수업은 수업의 개념보다는 정말 대화를 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주 조별 활동을 하거든요. 매주 특정 주제를 놓고 조원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매주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수업을 수강하신 모든 학생분들이 한 번씩은 다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학과에 어떤 누군지도 소개를 하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조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하는 그런 발표를 매주마다 진행하는데 저는 그 수업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재밌는 분들과 이렇게 인연이 생긴 것도 개인적으로 좋았고 또 그런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열린 수업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런 걸 하려고 우리가 대학을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우분들은 좀 활발하고 또 이런 말하고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또 미컴 학우분들께 이 대화의 지혜와 기법이라는 강의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적인, 그러니까 실무랄까?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아니라 그렇게 액션으로 한다 해야 되나? 그런 네. 강의들이 참 귀한데 맞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꼭 우리가 뭐 본인의 관심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걸 듣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그런 공부들은 전공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교양만큼은 좀 얕게라도 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자잘자잘한 그런 분야들 한 번씩 이렇게 좀 찍먹해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교양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우리 패널분들과 또 제가 추천해드린 그런 과목들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서 또 다음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유정현 선배님이 이제 곧 정말 졸업을 앞둔 선배님으로서 우리 이제 학우분들께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보니 뭐 수강 신청이든 뭐 시간표를 짜는 거든 그런 수업 관련된 걸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유의해주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 영상이 올라가 시의성을 따지면서 수강 신청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자면은 네. 물론 책임은 안 집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예측샷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 인간이 이 반응 속도가 제가 뇌가 눌러라고 하고서 손가락이 누르는 데까지 0. 몇 초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뭐 요즘은 그 수강 신청 사이트에도 시간이 뜨지만 또 여러분들 각자 뭐 네이비 지밀 타임시커라든지 띄워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네. 말 올려놓고 저는 그거를 한 10초 전부터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땡 할 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눌러요. 그러니까 보고 누르지 않아요. 시계를 보지 않고. 저는 예측을 해서 정각이다 하고서 그냥 좀 눌러요. 근데 이거 위험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그 눌러야지 하는 순간 이미 시간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항상 첫 번째 강의, 특히 김선아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걸 놓쳤다고 하니까 첫 번째 건 무조건 잡습니다. 예측샷으로 하면은 물론 이제 조금의 약간 이제 이 반동, 10초 전부터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런 거 추천드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거 같아요. 이 시간표가 뭐 공강 사이가 몇 시간이면 좋냐 아니면 꼭 억지로 시간표에 몰되 헤르미온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강은 무조건 하루를 만드는 게 좋냐 완전 풀공강으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각자의 성향인 것 같고 저는 그 시간표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본인이 정말 편한 걸 듣고 싶다 하면 이 강의 시간표가 본인한테 주는 의미가 이번 대학생활도 조금 여유 있게 무리하지 않고 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고 남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고들한테는 그 시간표에 봤을 때 정말 올해 이번 학기 탄탄하게 남을 게 많겠다 혹은 뭐 일정이 많으신 분들 혹은 대학 말고도 또 다른 관심사들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한 충분한 내 취미나 나의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본인한테 남는 메시지가 수강 신청이 끝났을 때 남아있기를 전 조금 바랍니다. 그게 대학 한 학기를 건강히 보내는데 생각보다 첫 출발로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유종현 학우님이 또 후배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의견들, 조언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선배님과 후배님 모시고 같이 대화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우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또 2회차를 진행하면서 또 소감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서원 학우님부터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강 신청을 금요일에 앞둔 사람으로서 되게 많은 조언을 얻고 간 것 같아서 감사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반동을 가지고 한번 이번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 네, 종현 학우님은 또 정말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오늘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좀 저 말고 또 다른 학우분 다양성 높였으면 좋겠다. 저 지난주에서 지금 저희 모든 컨텐츠에 지금 출연하고 있거든요. 고급 인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수강 신청을 사실 18학번이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지만 좀 아무튼 그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 다들 성공하시기를 울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니버시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흩어진 사실이 모여 새로운 정보가 되는 곳 지금까지 유니버시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